다음에 혼자서 한 거짓말 비진의 표시 배웠고, 두 번째는 통정의 표시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를 펴보셔. 49페이지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비진의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49페이지에 통정의 표시 제목 나오죠? 처음 오신 분들 빨리빨리 따라와. 거기다 가로해 놓고 둘이 짜고 한 거짓말 이렇게 써놓으면 돼. 통정의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 둘이 짜고 한 거짓말.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은 두 사람 다 보여줄 필요 없으므로 무효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자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의 표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진의 표시는 허위의 의사표시요? 아니요. 비진의 표시는 비진의 표시도 허위의 의사표시지. 근데 여기는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이고, 여기는 둘이 짜고 해서 통정 이렇게 썼던 것이야. 통정에다가 밑줄 그으셔. 통정. 통정은 상대방의 양해를 통정이라고 그래. 상대방의 양해. 상대방의 양해를 통정이라고 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자 상대방과 그러면 통정하려고는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있는, 여기 상대방 없는이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통정 허위 표시는 존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런 거 여기 틀리지 않도록 해. 시험에 자, 잘 봐. 여러분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면 단독행위 앞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있잖아. 이렇게 다시 하면 유언 없다. 취소는 있고 그러잖아.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문제,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골라라. 1번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런 게 요것만 물어본다고. 이렇게 두 번째 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을 하시라고. 눈 좀 크게 뜨고 구별해. 다시 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가 존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잖아. 상대방의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두 번째 다시 해. 단독행위, 자 통정 허위 표시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어. 이렇게. 그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성립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정은 양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양해와 관련하여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네 이름으로 명의 좀 빌려달라. 네 이름으로 융자 좀 받아다 쓰도록. 그래서 명의를 대여했어. 그러면 아까 자 명의 대여는 친정 오빠가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는 을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해. 그리고 갑이 대리인이고 여동생은 명의를 빌려주는 본인이지. 따라서 친정 오빠가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자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이 본인 여동생이 명의를 대여해서 돈을 빌려 쓰도록 소비대차 계약을 하도록 명의 대여했을 때 이 명의 대여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이니까 은행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언제나 유효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명의를 빌려줬는데 여동생과 은행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가 있었어요. 양해. 따라서 이 양해를 보면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무엇이 되냐면 무효가 돼. 자, 그래서 자, 명의 대여 나오면 여러분 양해에다 밑줄 그었죠? 양해에다 밑줄 그으셨어? 다시 밑줄 그으시고 메모해 보셔. 위로 쭉 빼시고 자,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원칙이 유효요 무효요? 유효. 진위 표시니까. 다시 한다.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참이요 거짓이야? 참. 근데 금융기관에 무엇이 보이면 금융기관에 양해가 보이면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여기 하나 나오니까 주의하시면 돼. 명의 대여. 자, 한 장 넘겨보십시다. 50페이지. 50페이지에 판례를 한번 보셔. 그 판례에 왼쪽에다 메모하셔봐. 판례에 어떤 사건이냐면 판례에다가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에게 명의 왼쪽에 메모해버려야 돼. 판례 왼쪽에 제목에다가 판례 왼쪽에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 명의 대여에 따른 무슨 대차? 소비대차. 아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참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참. 근데 이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가 금융기관이 뭐가 있으면 이런 말을 꼭 읽어봐야 돼. 자, 읽어보자. 밑에 그러면 뭐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누구냐면 오빠가 제3자가 누구냐면 여동생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 신용금고도 이를 뭐 해야 해요? 그 양해라는 말을 꼭 봐야 돼. 양해하여 여동생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여동생 명의로 대출 관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대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 신용금고와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누구냐 오빠이므로 제3자 명의의 대출 약정은 통정의표에 해당해서 유효다 무효다? 이해하셨어? 그런 사건이니까 주의하시라고 얘기해. 양해. 두 번째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통정의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효력으로 통정의표 효력은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로 한다고 그랬어. 무효로 한다. 그래서 자 앞으로 가보셔. 49페이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유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나오면 이렇게 해. 여기서부터는 무효 나오면 몇 단계? 무효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3단계 이렇게 써야 돼. 무효 나오면 3단계. 그러면 3단계로 해결한다는 거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지난주에 첫째 3단계로 해결하는데 첫째 일부가 무효이면 법률행위 중에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를 유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통정해서 매매했다. 이게 가장매매야 이게. 그러면 갑을 간에 가장매매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갑의 X 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X 토지 매매는 유효, 건물 매매는 무효 이렇게 나오면 자 지금 갑이 X 토지와 거기에 Y 건물을 갖고 있어. 갑이. 근데 갑은 X 토지에 대해서는 가장 매매를 했고 그리고 Y 건물에 대해서는 진짜 매매했어. X 토지에 대해서는 진짜 매매해. X 토지는 가장 매매했고 여기 건물은 진짜 매매했다고. 그러면 1번 갑을 간의 건물 매매는 유효이다. 맞아 틀려? 다시 한다. 지금 갑이 X 토지도 있고 또 거기 뭐도 있고 Y 건물도 있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는 진짜 매매, 가장 매매. 건물 매매는 진짜 매매 이렇게 해서 진짜 매매. 그럼 건물 매매는 무엇이 되냐면 유효. 토지 매매는 무효.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 일부가 무효지. 그럼 하나라도 유효를 해야 돼. 전부를 무효로 하자.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무효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물어보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어. 지금 이거 두 번째 쓰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 갑은 을과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가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을은 이 토지를 넘겨받아서 가장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을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 다시 한다. 갑의 X 땅에 대해서 을과 진짜 임대차, 가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을이 차임 주고서 공짜로 써.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1번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갑을 간의 가장 임대차는 무효이지만 사용대차로서는 유효하다. 맞아 틀려? 이게 여러분들이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 남의 땅을 차임 주고 빌렸으면 임대차,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라고 그래. 다시 공짜로 쓴다. 무슨 대차? 지금 임대차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임대차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사용대차로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오해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거 물어보면.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안 써 있어 그런 게. 시험은 물어보고 싶은 거 묻는 거예요. 교수들이. 요 중에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묻기 때문에 그 실력을 쌓아놓으면 돼 이렇게. 따라서 갑을 간의 가장 임대차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오,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지만 나중에 무효화가 종료 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새로운 행위가 된다.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걸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동영상을. 그러면 쫙 정리가 될 거라고. 외워본다. 무효는 전다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자, 갑을 간에 가장 매매를 하였다. 갑이 가장 매매를 추인하면 가장 매매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행위야. 소급해서 유효다. 그럼 틀린다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다세 축거라고 외웠는데 전다세 했더니 네가 외우라고 한 대로 안 나왔더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응용력을 물어보니까 실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자, 뭐 나오면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무효. 10월 20일 날 가장 매매를 무효했다고. 근데 11월 20일 날 야, 노건하고 가장 매매 무효인데 내 가장 매매를 유효인 것을 인정하겠다. 돈을 주니까 매매대금 을이 딱 주니까 받아. 너 알았다. 내 가장 매매 무효인 줄 아는데 매매계약 한 대로 내 매매대금을 네가 다오. 그래서 이렇게 주었어. 그럼 처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논리를 가리키는 확정적 무효는 절대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 무효가 어떻게 유효가 되냐고. 이렇게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에어보다 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행위가 된다고. 그래서 가장 매매를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요, 비소급적 유효요. 이런 표현을 주셔야 돼. 비소급적 이런 표현을 주셔야 된다고. 네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에 주고받은 거야. 주고받았어. 그러면 이제 가장 매매해서 이제 자, 가장 매매해서 주고 받았다고 등기해 줬다고. 그러면 주고받은 이득은 무슨 이득이냐면 부당 이득. 그래서 부당 이득 판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다음에 이게 당사자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야.
그럼 가장 매매기에서 의뢰 명의로 등기했으면 무효 등기고 무효 등기를 믿고 제3자 나타나겠지. 그래서 제3자의 관계에서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 상대적 무효는 아까 설명했듯이 상대적 무효 이쪽으로 와.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에서 무효였을 때 의사표시에서 무효였을 때 지금 여러분 감이 잘 안 와. 지금 오신 분들은 계속 해줘야 돼. 따라서 지금 통정무효는 의사표시에서 무효 사유를 배우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절이겠어 상이겠어? 그래 상대적 무효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몰라 그거. 근데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무효는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근데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는 예외인데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무효였을 때? 의사표시에서 무효였을 때. 그러면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이게. 다시 한번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그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 무효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특히 많은 경우에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7번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인 법률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어 이렇게. 8번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회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행위를 이유로.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도 때로는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할 수는 없고 11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원칙이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이제 물어본다. 갑이 을에게 거짓말로 비진의로 증여를 했어 아까. 그럼 비진의로 증여했을 때 을에게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을이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되었어. 네 거짓말에서 내가 손해봤거든.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거짓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 배상을 해줘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다. 을이 믿었지만 과실이 있다. 그럼 과실이 있으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러면 을은 갑에게 신뢰이익 배상 청구할 수는.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여기 하나만 있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한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효는 이렇게 외워버려. 전다세. 그 다음에 부, 절, 과, 취, 사, 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장 넘겨보셔. 자, 50페이지에 당사자 간의 효력인데 자 1번 당사자 간의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무효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무효 그러면 무효는 몇 단계로? 그러니까 무효 그러면 오른쪽에 3단계 이렇게 써봐. 3단계. 무효는 3단계. 첫째 무슨 다세?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돼. 둘째 소유자는 이게 여러분 소유자는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다.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장매매해서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접수 날짜 어쩌고 해서 을 넘어갔다고 지금 이렇게. 근데 이 매매가 진짜 매매예요? 가장매매예요? 그러면 가장매매라고 하는 사실은 두 사람만 알아. 판사도 모른다고 이렇게.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진정 소유자 갑은 진정 소유자는 이 X 땅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서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서 소유권 넘어갔음 안 넘어갔음? 무효니까 안 넘어갔다고.
소유자는 갑에게 있어. 근데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을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 소유권의 내용 실현이 지금 방해당하고 있어. 따라서 갑은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등기 되돌려 주실 수 있다고. 이것이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이거 딱 2단계는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부당이득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갑이 가장매매 했을 때 잘 들어.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는 갑은 등기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등기법에서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 그래, 이제 기억해야지. 다시 해. 갑이 을과 가장매매에서 등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따라서 의도적으로 무효등기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가장매매 했다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매매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게 하나의 코스라고 이게. 근데 여기서 제3자가 또 나타나겠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서 매매에서 병이 나타나면 이 등기가 무효등기니까 양도인이 권리가 있어야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을 해. 근데 지금 무효등기니까 양도인의 권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거래한 사람도 양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권리 취득하지 못해. 근데 따라서 이 사람이 권리 취득을 하려고 이 매매가 무효이야 돼 유효이야 돼? 그래, 그러니까 통정어의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이면 권리 취득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 이 상태로 등기되어 있을 때는 갑은 등기 되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버리면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 못하는 병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제는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돼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물청이 안 되니까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해서 등기했더니 을이 병에게 팔아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소유권 넘어가 버렸어 이제는. 병이 선이면. 그러면 갑이 을 동생 보고 야,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두자.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남에게 팔아먹어버린 거 이렇게. 그러면 형님이 동생 보고는 팔아서 먹은 돈으로 회 사 먹으니 먹을만 난가 해야 돼. 돈 내놓으라 해야 돼. 그게 뭐요? 부당이득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니까. 이제 2단계로 다시 한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아시겠어? 지금 순서를 꼭 기억해 줘야 돼. 이런 훈련을 해줘야 돼. 넘어가 버리면 갑은 을에게 무슨 이득? 이렇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돈 내놓으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와? 그런데 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건 토지가 얼마냐면 땅이 토지가 시가가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등기했더니 이놈이 이렇게 팔아먹었다고 20억 받았어. 20억. 그럼 10억짜리 20억 받았으니까는 동상 자네 10억 먹고 나 10억 먹게 이렇게 반씩 나눠야 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야. 20억 통째로 내놓아야지. 교회 다녀? 그래도 20억 받아서 헌금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10억짜리를 요 녀석이 5억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5억 내놓으라고 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럼 5억 내놓으라고 그걸로 끝내면 암 걸리지 안 걸리겠어? 화병 나지. 그래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네가 나의 재산 10억짜리를 5억에 팔아먹고 10억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 해줄 수? 이게 하나의 코스라고 물어보는 게 에어바른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걸 기계적으로 기억해 줘야 된다고. 3단계는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우리는 무효만 나오면 등장인물이 따라서 당사자, 제3자, 갑과 을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등장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가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진정 소유자와 거래한 이 사람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에어본다. 에어의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무엇을 요거 다시 물, 부, 손을 직접 해야 돼. 대위에 행사하거나 소유자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즉 뭔 얘기냐면 봐. 갑은 을에게 전형적인 사례 문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를 가장하게 되게 전형적인 사례 문제야.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 매매를 해서 을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게 하나의 코스 문제야 이게. 그러면 갑은 이렇게 등기가 아까 1번 갑에게서 지금 2번 을에게 넘어갔고 진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그럼 갑은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3번, 2번 말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소해야 돼. 그럼 말소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든. 그러면 이 가장 매도인은 강제집행 피하려고 이렇게 매매해서 등기했는데 A에게 권사님 왜 내가 이렇게 말소했으니까 이렇게 가장 매매했는데 기도했더니 미안한데 이렇게 해서 원상회복 시켰으니 편안하게 강제집행 없이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즉 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장매매에서 등기했는데 나중에 미안하니까 이거 말소해서 이렇게 원상회복 시킬 리가 없다고 이렇게. 그러므로 A는 빚 받으려거든 지금 을의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못해.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을의 소유자이니까 진짜 소유자는 갑이지만 외관상으로 을의 소유자니까 채권자는 을의 땅을 강제집행을 이유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갑의 명의로 되살려 놓아야 돼. 그 되살려 놓는 방법이 A는 갑을 대위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의 채권자 A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줘야 돼. 이걸 대위한다고 그래. 대위에서 말소해서 회복해서 강제집행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을 대위하거나 대위에서 말소하거나 하든가 아니면 이 A는 이 가장매매가 자기의 채권을 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사회행위 취소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등장을 해. 그러면 이제 자 읽어보자. 51페이지를 봐. 50페이지를 봐. 50페이지. 50페이지에 당사자 간의 효력에서 지금 여러분들 당사자 간의 효력은 당사자 문제로 끝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인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느닷없이 동그라미 2번 읽어본다. 채권자 취소권. 그럼 거기다 오른쪽에다가 써봐. 채권자 취소권 2번 왼쪽에다가 2번 왼쪽에다 메모하셔. 2번 왼쪽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누구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다음 달에 이렇게 못해. 소유자의 채권자는 그대로 받아서 소유자의 물부손을 왼쪽에 받아 써야 돼.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무엇을 물부손을 직접 대위 행사해야 돼. 대위 행사하거나 대위 행사하거나 자 소유자의 행위를 사회 행위를 이유로 소유자 행위를 사회 행위를 이유로 뭐 한다? 이렇게 써.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모하셔. 소유자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효의 해결책을 지금 설명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 채권자 취소권 오른쪽에 메모 오시면 돼. 채권자 취소권에다가 이제 메모. 채권자 취소권 오른쪽에다가 뭐라 써냐면 금전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무슨 채권자? 금전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금전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무자의 법률 행위 무슨 행위라고 하고 사회 행위라고 하며 사회 행위라고 하며 또 받았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로서 이렇게 쓰자고. 소로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서 행사해야 돼. 소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금 무효는 여기도 나왔다. 따라서 전다세, 부절과 취사철 나오지. 그러니까 무효인 행위는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기와 연결되는 거야 지금. 연결. 자,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매매, 가장매매, 가장매매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채권자는 요 가장매매가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해서 원상회복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을이 병에게 팔아버리면 병이 선의이면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지 못해 이런지 진정 소유자의 물부선 대위할 수도 없고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니까 어쨌든 간에 A는 가장매매가 사회행위. 그러면 사회행위가 뭐냐면 여기 한번 봐. 처음 오신 분들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채권자예요. 근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 그래서 채무자가 금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병에게 헐값에 팔아버린다거나 증여한다거나 그냥 공짜로 준다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어 쓴다거나 등등의 행위가 갑의 이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이것을 따라서 사회행위, 사회행위라고 불러. 그러면 이거 상식으로 알아도 그러면 채권자는 그 사회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야 요 갑과 병의 행위는 나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원상회복해 주실 수 있어. 그럼 이 병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병은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있지. 이렇게 돈 주고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취소당하면 자기가 갑에게 준 돈 있지 받지도 못하고 사회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 사회에서. 그럼 이 병은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왜? 갑과 병 사이의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면 판사는 취소해서 원상회복시켜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행위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 병이 사회행위라는 걸 몰랐다는 걸 전부 증명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불리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본다. 채권자를 2번 채권자를 시작.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취사철 이렇게 외워놔 버리면 된다고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취사철. 무효에도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외워놔 버리면 돼. 그리고 무효가 나오면 3단계로서 외워버려.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머릿속에 담아두면 해결 그걸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50페이지 철회. 여기 봐.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도 철회가 동그라미 쳐. 철회. 여러분 철회가 무슨 뜻이냐면
메모. 철회가 처음 오신 분들 철회에다 몇 줄, 여러분 철회에다 몇 줄고 메모식을 밑으로 쭉 빼면 돼. 왼쪽에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 여기 있잖아. 철회. 철회에다가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아직도 전다세가 해결이 안 되면 그만두어 학원. 몇 번 들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가족들 괜히.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 전다세로 끝나거든 이게.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돼 있어 그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고 해오든가. 지금 두 번째 꼭 이걸 공부해 주셔야 돼. 야, 하다 보면 되겠지. 그 자세가 그러면 안 돼. 그런 어째 인생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자세가.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음 주까지 전부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일 날 토요일 날 내가 다시 이걸 해줄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때 다 나오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민법 총칙은 외워버려. 무효인 경우. 무효 효력과 그 해결책을 시험 문제 물어봐 사실은. 통정 허위 표시 배우는 게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였을 때 생기는 분쟁을 배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다 쉽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최종적인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시키는 의사표시 이렇게 써.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야 지금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니까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철회 문제 안 생겨. 철회 문제가. 근데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 항에 뭐라고 하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에게는 이 병에게는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병이 선이면 뭘로 다뤄지고 유효로, 악이면 무효로. 그러나 병에 대해서만큼은 유효였는지 무효였는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야. 따라서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철회해도 철회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철회해서 제3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철회를 인정하고 있어. 자 읽어보면 3번의 기억번 허위 표시는 시작. 다만 이 철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의 말소 등 허위 표시의 외형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추인 물어봐. 여기 봐.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 자, 여러분들은 확정 무효는 절대 유효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추인에도 유효가 된다. 새로운 행위가 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허위 표시의 무효는 시작. 추인이 가능하다. 즉 당사자가 허위 표시의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쳐. 알면서 알. 그리고 추 동그라미. 그럼 거기다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나오지? 거기서 시험에 나온다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다 몇 줄 것이고 비소급적 유효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소급적 유효다. 비소급적 유효다. 비소급적 유효다 이렇게.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적 유효, 비소급적 유효. 절대 추인은 때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 5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상대적 무효 나오죠. 그다 메모하셔. 상대적 무효다 맨 위에.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상대적 무효가 무슨 뜻이냐면 자 상대적 무효다 몇 줄 것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 이렇게 메모하셔. 상대적 무효가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 근데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지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도 있다고 그랬지. 지금 이거 봐.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라고 지금. 근데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는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는 이게 유효인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고 무효. 선의이면 뭘로 다뤄지고 유효. 악의이면 뭘로 무효. 이렇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지금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했어. 그럼 등기부를 보면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다. 접수 날짜는 6월 1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등기 권리자 을. 주민등록 이렇게 썼는데 주소 썼는데 이 매매가 진짜 매매예요? 가장 매매예요? 가장 매매. 그러니까 이 을이 3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 7월 1일 매매 병 이렇게 넘어갔을 때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간다는 거지. 이게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고 이 매매가 뭘로 다뤄져야 돼? 유효인 것으로.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이런 규정이 있지. 그래서 병이 선의이면 돼.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제3자는 아까 설명했죠? 이거 제3자.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2번 동그라미 무과실 여부 나오잖아. 지금 제3자는 무과실이어야 된다. 선의이면 된다. 선의이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 지금 이 을이 다시 병이 4번 전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악인데 이 사람이 선이면 이 사람도 제3자로 보호되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것은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을과 거래한 병, 병과 거래한 정, 정과 거래한 무 있지? 끝까지 제3자로서 보호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이 선이지? 그럼 보호돼 버려 이렇게. 그래서 에어버린다. 가장 매수인, 전득자, 전전득자. 전득자가 악이고 전전득자가 선이라면 이 사람도 보호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제 제3자가 선이. 그럼 제3자가 선인 경우 전득자가 악이면 권리 취득해 못해?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머리냐? 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의하게 따지지 않는다. 꼭 기억해. 다시 한번 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선의하게 문제 삼지 다시 해. 병이 악이요 무효지? 그러면 정이 선이면 권리 취득 한다는 거. 이 사람도. 자, 병이 선이요 선이. 근데 정이 악이라고 권리 취득. 권리자와 거래했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권리자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등기요. 그 무효등기인 경우 선의악이 따지는 거라고. 무효등기인 경우 이 사람이 선의악이 따지는 거지. 유효등기이면 선의악이 따질 필요 없어. 그래서 병이 선의이면 유효등기 아니야 이거. 그럼 병은 선의로 추정이 돼? 악의로 추정이 돼? 그래. 제3자의 무효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므로 이 사람은 선의로 인정된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4번 전득자 보자. 전득자.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전주인 제3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므로 전득 시에 악의이더라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엄폐물의 법칙. 볼 것도 없어 그런 것들. 그냥 하나의 원리인데 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4번에다 뭐라고 써냐면 4번 왼쪽에다 메모에 제3자의 범위 이렇게 써놓으라고. 4번 왼쪽에 제3자의 범위. 그러면 자 제3자의 범위는 가장행위의 당사자와 직접 거래한 자만 제3자요. 전득자도 제3자요. 이런 걸 꼭 기억해. 자, 이 사람이 악의이면 전득자가 선의이면 권리 취득한다.
제3자가 선이면 전득자는 악이라도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이거.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병이 선이인 경우에는 갑과 을은 또는 갑의 채권자는 병이 선이인 경우에는 갑, 을, 채권자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해 가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병이 선이야.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요 무효요 지금? 무효. 그러니까 너는 병이 선이면 이 등기가 가장매매가 무효였으니까 너는 무권리자와 거래한 사람이므로 권리 취득할 수 없다라고 우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취득한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니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아시겠어? 자, 한번 읽어본다.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의 상대방은 시작. 그러나 우리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우리 프린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에어버린다.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갑을 간의 가장매매 현재 무효야. 근데 병이 토지를 샀는데 시가가 2억짜리인데 2억에 샀는데 땅값이 지금 쭉 떨어졌어. 지금 1억이야 1억. 이 병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된 땅을 을이 권리자라고 믿고 2억에 샀는데 땅값이 지금 1억이라면 땅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지났어. 10년. 몇 년? 10년이 지난 후에 갑은 을에게 가서 야 니네들 가장매매 한 거 무효요 라고 우길 수 있어. 에어버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이. 애초에 이 병이 병의 명의로 등기되었어도 원래 무효 등기는 갑의 것이었어. 이거 갑의. 그래서 병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내가 너에게 준 대금 2억은 네가 소유권이 없는 자와 거래한 사람이 2억을 받아 먹었으니까 2억 내놓으쇼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등기는 갑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였으니까 병은 을에게 준 매매대금 2억에다가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서 소송 제기하면 판사는 너는 반환해줘라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어쨌든 한번 읽어봐. 그러나 시작. 거기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밑줄 그으셔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프린트 한 장 넘겨 받아봐.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지난주에 갔던 거 프린트 탁 안 가지고 오셨나? 잘했어. 프린트 보시면 뒤에 보면 뒤에 이리 줘. 뒤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냐면 3번에 양가로 3번에 이렇게 돼 있어. 다시 무효 주장자 해놓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익 있는 자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놓고 첫째 가장매매에서 제3자는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외워본다. 무효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3자는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다시 해. 여기 봐.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했어. 그러면 가장매매는 지금 무효야 유효야? 무효. 그럼 갑의 채권자는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대위하지 이 사람들아.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선을 대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채권자도 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빨리 원상회복해 주죠. 대위한다고. 이렇게. 또 을과 거래한 병 제3자 이 사람 제3자는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그럼 이제 보자. 이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했더니 누가 불이익이 되는 자 있냐고 봐. 여기서 지금 이 을로부터 병이
을의 등기를 믿고 10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보니까 시방 2억이요. 2억 떨어져서. 그것도 20년 지나서. 그 20년 지나서는 야 내가 너에게 토지 샀는데 네 토지는 가장매매였고 원래 가백은 아니었어. 그렇지. 네 남의 거 팔아먹고 이 자식아 이게 무효였어.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10억 내놔 그러면 판결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가 원고 말을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해요. 이거란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무효는 제3자도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물어보는 게 두 군데 있어. 그래서 여기서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를 했을 때 당사자는 허가자로서 협력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위반해서 무효에 빠지게 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두 군데서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그러면 그냥 외워버려. 누구나. 그 누구나가 제3자도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시간이 많으면 요 병이 을의 토지를 10억짜리를 샀어. 근데 이 병숙이 이 사람이 몸이 여의어가. 그래서 남편이 당신 전화를 자꾸 봐. 몸이 여의어가니까 몸 관리하는가. 그 나이에 몸 관리하면 누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휴대폰도 보고 보니까 아니야. 자꾸 그래서 아니 당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니까 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을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5억에 떨어졌다고 말이야. 보니까 실제로는 가백옷인데 이놈들이 가장매매해서 등기한 것을 내가 모르고 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아 그걸 고민할 일이냐고. 빨리 가서 가불간에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해서 당신은 을에게 준 돈 10억 있었지? 이자부터 내놓으라고 그래. 그 당신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인터넷 볼 때 백헌생 강의를 내 등 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여기 봐. 제3자는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무효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려. 다시 한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있지.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더니 와서는 옆집 아저씨도 주장할 수 있어? 미쳤어? 옆집 아저씨는 이해관계가 없잖아. 이거 가장매매 둘러싸고 해야지. 가장매매의 무효인 행위가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나 맺을 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지. 옆집 아저씨가 너네 둘이 무효지? 너는 이놈아 한정치산자라고 이렇게. 어쨌든 오래 설명하지 않게 해. 외워버려. 무효는 누구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입증책임 나오는데 여기 외워버려. 가장매매. 가장매매라는 사실은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효라는 사실은 첨부 외워버려. 무효주장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제3자의 해당 여부의 7번. 이제 7번 제3자는 누구냐면 거기다 메모하셔. 우리는 가장행위가 있게 되면 이봐라. 우리는 지금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 그럼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면 가장행위가 있게 돼도 진짜 재산권 생기겠어? 가장재산권 생기겠어? 그러면 가장행위가 있게 되면 이게 외관이 가장 뭐가 나오냐면 가장재산권과 가장채무가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가장채무. 그래서 이 제3자가 누구냐면 가장채무와 관련해서는 가장채무의 보증인 딱 하나 있어. 가장채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가장재산권과 관련된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가장재산권을 양수한 자, 가장재산권에 대해서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가장재산권에 대해서 무슨 압류한 자 이런 사람들 다 제3자예요. 그래서 가장재산권에 누구냐면 가장재산권의 양수인 또
가장재산권을 관리하는 파상관제인, 가장재산권을 관리하는, 즉 뭔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가장행위 하게 되면 이 가장행위에 가장매매도 있고 가장전세권 설정 계약도 많은 거라고. 그러면 가장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가장전세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권리를 양수한 자, 이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한 자, 이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관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제3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3자는 누구냐면 에어본다. 권리의 양수인, 그리고 가장 권리에 대해서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가장 재산권을 관리하는 파상관제, 이런 사람들이 제3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봐. 제3자에 해당 여부에. 그러면 이제 맨 밑에다가 51페이지 맨 밑에다가 51페이지 맨 밑에다가 메모해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행위가 있게 되면 가장채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채무와 관련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에어본다. 가장채무의 보증인. 그 이 사람은 제3자예요. 이제 두 번째는 가장 권리가 있을 텐데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세 번째는 가장 권리와 관련된 사람은 가장 권리에 대하여 각종 제한물권을 취득한, 이 사람도 설정 승계인이지.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권리를 압류한 자. 양수한 자가 아니라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상관제, 이 정도예요. 따라서 제3자는 가장행위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제3자는 가장행위 후에 이런 사람들과 맺어야 되니까 후에 있어야지. 그래서 제3자는 전이다, 후다. 후야 후. 이렇게 가장행위 후에 이런 외관을 순리한 자니까. 가장행위 전에 이해관계에 맺은 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배웠고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오늘 배웠던 내용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쉬워져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나오네. 미안. 박스 봤더니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있었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요 사람들이야. 해당하는 자는 요 사람들.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제 주로 상속인, 그리고 대리에서의 본인 또는 대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권리 양수인은, 권리를 양수한 자는 대부분 제3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 권리를 양수해야 돼. 그런데 추심채권 양수인은, 양수인이라도 추심채권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야. 이게 양수인이라도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도 제3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속인 대리인, 상대 취양, 손양, 그 다음에 계약인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나오면 어디서든
제3자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닌데, 이것을 통째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외워보나 상속인, 대리인, 추양, 손양, 인수. 요 외워보나 상대추양, 손양, 인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상대추양, 손양, 인수는. 그래서 자 51페이지에 51페이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기억번에 51페이지 맨 밑에 기억번을 봐. 기억번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냐면 채무자에다 동그라미 있죠. 채무자. 자, 여러분들은 가장행위가 나타나면 채무자는 제3자요, 제3자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제3자 아니라고. 두 번째는 가장매매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에다가 상 동그라미 있죠. 상속인. 상속인은 동일인이라고. 동일인. 제3자가 아니야. 상. 한 장 넘겨보셔. 디귿번. 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다가 수 동그라미 있죠. 수익자.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면 갑과 을이 매매하면서 내가 토지를 줄 테니 돈은 네가 토지를 줄 테니 돈은 병에게 주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을 수익자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따른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생각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를 줄 테니 네가 돈은 병에게 주어라. 이 사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고 불러. 이거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 그러면 토지를 주면 돈을 줄 것이고 토지를 안 주면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갑과 을이 여기를 가장매매했어. 가장매매. 그럼 가장매매했으면 병이 선이라고. 선이. 여기를 가장매매했어. 자, 토지 안 주겠단 말이야. 그럼 병이 선이니까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따라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갑을 가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가장 매매. 토지 안 주겠지. 그럼 돈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병은 선이라도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그래서 수익자는 제3자야, 아니요? 에어버려 인수. 그 다음에 니을번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봐. 여기 봐.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1순위 저당권이고 B가 2순위 저당권이야.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잘 봐. 그럼 이렇게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 요 시점에서 A가 저당권을 포기했어. 진짜 포기, 가장 포기. 그럼 이 사람은 가장행위 후에 있었어, 전에 있었어? 이 사람은 A가 저당권을 포기하기 전부터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밑줄 봐.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 밑줄 것이고 기존의 밑줄 것이고 가장행위 전에 있었음 이렇게 써야 돼. 가장행위 전.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장행위 후에 생겼어, 전에 있었어? 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미음번 대리에서 대 동그라미 있죠. 대리의 대 또는 본인의 본 이렇게.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 인물이요, 동일인이요? 동일인. 그 다음에 비읍번의 가장 양수인 일반 채권자에다 밑줄 것이요. 일반 채권자. 그리고 15번에 가장 매매 기인한 손양 동그라미 있죠. 손양. 그러면 이제 거기 하나만 설명하고 갈 텐데 여기 봐.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은 여기 하나. 지금 이런 사람들은 가장 권리와 이해관계 맺은 자예요, 아니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강의 쉬우자고. 갑이 진짜 매매요, 가장 매매요? 그럼 가장 매매에서 등기해주면
병에게 팔면 소유자는 에어본다. 물부손. 있었지? 소유자는 다시 한번 무효는 처음 오신 분들은 어리버리해서 조금 넘어가면 돼. 다시 한번 무효는 3단계. 첫째, 전다세. 둘째, 소유자는 물부손. 셋째,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을 직접의 대위에. 이걸 머릿속에 담아야 돼. 기억해야 돼. 이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봐.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해서 이렇게 등기해 주었더니 병이 선의의 병에게 팔아버리면 갑은 물권을 청구 안 돼. 이제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그럼 부당이득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할 수 있지. 이렇게 팔아먹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 동의해?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는 권, 가장 권리요, 진짜 권리요. 응? 이렇게 팔아먹어버리니까 갑이 손해 생겼잖아.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진짜 권리요, 가장 권리야? 진짜 권리지. 맞아? 그걸 A에게 받아가라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가장 권리 양수인이요, 진짜 권리 양수인이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는 따라서 가장 권리 양수인.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거. 머리를 안 쓰면 공부하는 데 있지 고생해 고생. 그리고는 맨 회의감 만들어 이것이. 수강료 잃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짜증 얼굴이 표정이 우울해. 신랑 바람났어? 아니래. 공부가 안 된대. 헬스장에다 돈 끊어놓은 건 스트레스도 안 받지. 헬스장에 돈 내놓은 거 안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기분이.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 더 좋아 그날. 남편 모르게 야 그리고는 싹 씻고 오면서 어디 갔다 왔어? 헬스장. 근데 헬스장이요 다른 데 점심 먹고 온 거예요. 더 좋아. 근데 학원 가야 되는데 가봐야 공부 안 되면 왕짜증이지. 남들은 옆에서 아는 것 같고 헬스장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런 거 그냥. 근데 시험 공부하는 건 결과가 나와 안 나와? 10월 20일 날 되면 전화해서 물어볼 텐데 그놈의 거 감당을 생각해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세월을 한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자꾸 따라서고 반복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주시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맨날 별거 아니고 제3자는 가장 행위가 있게 되면 가장 권리와 이해관계 맺은 자라고. 가장 권리. 따라서입니다. 가장 권리와 이해관계 맺은 자이고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채권 양수인은 거기다 써본다. 왼쪽에 15번에. 15번에 이렇게 메모하셔. 자 52페이지에 52페이지 맨 위에 시옷 가장 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매매에 기인한 여기를 보면 안 돼. 가장 매매에 기인한 여기를 보면 제3자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수준 높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걸 보지 말고 깊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가장 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옳지 제3자거나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은 이렇게 써놓고 가장 권리 양수인이 아니라 이렇게 써.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의 양수인은 가장 권리 양수인이 아닌 진정 권리 양수인이다. 진짜 권리 양수인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자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다. 그럼 무효는 몇 단계로? 이렇게 해줘야 돼. 무효는 3단계. 그러면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제3자인 사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외워. 자 외워요. 상대주양,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 이렇게 일단 외워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외워놓으면서 시험 공부하는 거 이해를 하면서 외워놓으면 좋지만 일단 그마저도 안 외워지면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야. 그럼 제3자는
이런 사람들이 제3자라고. 그럼 여기 하나 외워놓으면 여기서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래서 제3자는 가장 권리와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고 이게 당사자야. 당사자. 이 사람도 당사자. 계약 인수인. 이 사람 전부 당사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진정권리 양수인. 이 사람은 가장이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쉬었다 합시다.